올 연말 소매업 매출은 2008년 이후 가장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권자 불체가족의 재입국 금지 면제 규정안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가족의 생리별이 끝날 전망입니다. 공항 보안 검색을 간소화하는 프리체크 프로그램이 일반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지역경찰의 불체 이민자 단속이 폐지되고 시큐어 커뮤니티를 통한 중범죄자 추방은 강화됩니다.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 FBI를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사기성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올해 연말 소매업 매출이 불경기가 극심했던 2008년 이후 가장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리케인 샌디 그리고 총기 난사 사건과 재정절벽 위기감 등 때문에 소비자들이 불안해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장 조사업체 마스터카드 어드바이저스 스펜딩 펄스는 크리스마스 전 2개월간인 10월 28일부터 12월 24일까지 소매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많은 전문가가 예상한 3에서 4%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를 앞둔 대목의 소매업 매출이 금융위기가 있었던 지난 2008년엔 전년 대비 2에서 4%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는 4에서 5% 증가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많은 소매업자들에게 11, 12월은 연간 매출의 최대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연말 소매업 매출은 중요한 경제 지표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허리케인 샌디 등 자연재해가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재정 절벽이 가져올 결과를 언론이 보도하면서 소비의 부정적 흐름을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0월 말 북동부 연안을 강타한 샌디로 소비자들은 쇼핑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타격을 입은 북동부 연안 지역에서는 소매업 판매가 3.9% 감소했습니다. 이후 12월에는 재정절벽 위협이 닥쳤습니다. 정치권은 눈앞에 다가온 세금 인상과 정부 지출 축소 문제를 놓고 아직 해결책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언론이 재정절벽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국민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걱정하게 됐고 이 때문에 소비는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것입니다. 열흘 전 일어난 샌디욱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도 소비 심리를 위축시킨 한 요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올 12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최근 5개월 사이 가장 낮았습니다. 소매업 전문가들은 이번 시즌의 저조한 판매는 내년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소매업자들이 진열대를 채우려고 주문을 많이 하지 않고 이에 따라 도매업자들은 물건을 적게 사는 이른바 연쇄 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3년에서 10년까지 미국에 재입국하는 것이 금지됐던 불체자 재입국 금지 기간이 면제됐습니다. 더 이상의 가족의 생리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지난 21일 연방 귀하국이 제출한 시민권자 직계가족 불체자 재입국 금지 면제 규정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불체자 재입국 금지 면제안은 조만간 연방 관보 개제를 거쳐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시민권자 직계가족의 생이별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단순 불법 체류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했거나 시민권자 자녀인 경우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미입국으로 들어와 불체 신분이 됐을 경우에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불체 기간에 따라 3에서 10년 동안 미국 내 재입국이 금지돼 한 번 미국을 떠난 불체자들은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부터 이민 초청을 받아도 장기간 가족들과 생리별하는 것이 불가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입국 금지 면제안이 시행되면 시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을 둔 불체자는 3에서 10년까지로 규정된 재입국 금지 기간이 면제돼 영주권 신청을 하고 출국했다가 다시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민권자 자녀는 21세 이상이어야 하고 영주권 신청을 하는 자녀는 21세 미만 미혼이어야 합니다.
공항 보안 검색을 간소화하는 프로그램 프리체크가 대상을 확대합니다. 그동안은 미리 신청을 한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해 왔는데요. 일반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연방당국의 공항 보안 검색 간소화 프로그램이 미등록 일반 여행객들을 대상으로도 확대될 전망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방교통안전국이 실시하고 있는 프리체크 프로그램은 개인정보를 미리 등록한 여행객들의 공항 보안 검색 때 통과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일부 공항들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프리체크는 전신 스캐너와 촉수 검사가 면제되고 신발을 벗거나 노트북을 따로 꺼내 검색받아야 할 필요도 없이 보안 검색대를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입니다. 연방교통안전국은 위험인물 탐지 훈련을 받은 현장 요원들과 전문 탐지견의 검색을 거치는 것을 조건으로 사전 등록자가 아닌 일반 탑승객들을 대상으로도 이 같은 검색 간소화 프로그램을 적용해 보다 많은 여행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프리체크 프로그램은 지난 2011년부터 LA 국제공항과 오렌지 카운티의 존 웨인 공항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이번 일반 여행객들에게 확대하면서 JFK 국제공항과 라가디아 공항, 뉴욕 공항 등에서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제부터는 지역경찰이 불법 체류 이민자를 색출하고 추방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Secure Community 프로그램은 더 강화해 중범죄자 추방에 역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은 일선경찰에게 불체신분 조사권을 부여 경찰이 체류신분을 확인하고 불체신분이 드러날 경우 해당자를 체포해 추방 절차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287G 프로그램을 올해 말로 폐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20여 개 주에서 실시돼 왔던 이 프로그램은 오는 31일로 끝나게 되는데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구치소 등에서의 중범 이민자 확인을 통해 범죄자를 추방하는 Secure Communities 프로그램은 더 강화됩니다. 이는 포괄적 이민개혁법안 추진으로 불체자 단속 정책도 단순 체류신분 위반자보다 중범죄자 추방에 중점을 두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이 제도의 폐기를 위해 먼저 6,800만 달러에 이르는 관련 예산을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광범위한 이민자 단속 규정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 영주권을 받기까지 멀고도 험한 길을 기다려야 하는데요. 해외에서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취업이민 대기자 한인이 5천여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국무부가 지난 21일 공개한 해외 이민 대기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1일 현재 해외 취업이민 신청을 한 해외 취업이민 대기자 11만 3천여 명 중 한국인은 5,6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별 순위로 보면 필리핀, 인도, 중국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필리핀 국적의 해외 취업이민 대기자는 38,696명이었고 인도는 26,057명, 중국은 13,716명이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대기자는 전체 2,547명이었으며 이 중 한국인은 137명으로 중국, 캐나다, 영국, 인도에 이어 다섯 번째였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 대기자 6,892명 중에서는 인도인이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 한국인은 486명으로 세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는 전체 8만 6천여 명 중 필리핀 국적자가 3만 6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인은 2,575명으로 인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3순위 비숙련공 대기자도 한국인은 2,779명으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 종교이민 4순위 대기자는 전체 479명 중 38명이 한국인이었습니다. 투자이민도 3천여 명이 해외에서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중 한국인은 150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고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
FBI를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사기성 바이러스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다운로드를 수사하는 FBI 요원인 것처럼 가장해 불법으로 다운로드한 사실이 적발됐으니 FBI 계좌에 벌금을 내라는 식의 사기가 전국적으로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FBI 관계자는 이와 관련 FBI는 사용자의 컴퓨터를 원격 조종해서 정지시키거나 직접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연방수사국은 불법 다운로드 등의 위반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컴퓨터를 압수, 수색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반드시 수색영장을 제시합니다. 컴퓨터 전문가들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이 같은 바이러스는 사기범들이 불법 파일 공유 사이트에 집중적으로 유포시키고 있는 것들이라며 벌금을 낸다 해도 바이러스가 실제 지워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FBI는 이 같은 피해를 당했을 때 인터넷 범죄 신고센터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으며 또한 불법 다운로드가 적발되면 초범은 최대 5년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불법 공유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올 한 해 뉴저지주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는데요.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했지만 보행자 사망자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한 해 뉴저지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총 583명으로 지난해 613명보다 30명이 줄어 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운전자 사망이 309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지난해 356명보다는 13% 감소했습니다. 조수석 탑승자 사망도 96명으로 전년도 103명보다 6명 감소했고 자전거 운전자 사망도 16명으로 지난해 17명보다 1명 줄었습니다. 하지만 보행자 사망은 총 162명으로 137명을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25명이나 늘어 18%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보행자 사망자의 연령대는 50에서 64세 그룹이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40에서 49세 그룹이 29명, 65에서 79세 그룹이 28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운전자 사망자의 연령대도 50에서 64세 그룹이 67명으로 가장 많았고 30에서 39세 그룹이 46명, 65에서 79세 그룹이 41명 순이었습니다. 뉴저지에서 가장 많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카운티는 미들섹스 카운티이며 버겐 카운티는 33명이 올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어 주별 6위였습니다. 또한 버겐 카운티 교통사고 사망자는 운전자 17명, 조수석 탑승자 6명, 자전거 운전자 1명과 보행자 9명이었습니다. 포트리타운의 햄슬리 서쪽 부지 재개발이 다시 암초에 부딪혔는데요. 타운 공화당이 우리은행 건물 매입으로 재산세가 올라갈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트리타운 공화당은 햄슬리 서쪽 부지 재개발의 걸림돌이었던 183 메인스트리트 건물 매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위원회는 온라인 서명 사이트를 통해 타운 정부가 $205만 들여 우리은행 건물을 매입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포트리타운 정부는 이미 많은 부채를 안고 있으며 고가의 건물을 추가 매입하면 불어난 빚으로 재산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개발을 맡은 기업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을 타운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포트리타운 의회는 지난 5일 이 건물을 매입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소콜리치 포트리 시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재개발 프로젝트에 따라 해당 부지는 주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탈바꿈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운 측은 지난 10월 재개발 공사가 시작된 햄슬리 동쪽 부지에 이어 서쪽 부지도 조속한 착공으로 타운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미주 소식입니다. 겨울이 되면 가장 반가운 곳 스키장이죠. 크리스마스를 맞아 남가주 지역 스키장에는 스노보드와 썰매를 즐기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김혜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눈이 반가운 사람들로 가득한 리프트 줄.
겨울을 기다려온 스키어와 스노우보더들이 이리저리 눈을 지치는 몸놀림이 가볍습니다. 털모자에 장갑, 두터운 자켓으로 무장해 눈 스포츠를 만끽하며 미끄럽고 아슬아슬하지만 모두들 즐기는 모습입니다. 지난 11월 10일 일제히 문을 열기 시작한 남가주 지역 스키장들은 크리스마스를 앞둔 현재 스키어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겨울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 캘리포니아 곳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모두 12개의 마운틴 리프트와 4개의 마운틴 정상에서 다양한 선로로 내려올 수 있는 빅베어. 처음 타보는 보드에 엉덩방아를 찢는 사람도 고난도 기술을 뽐내는 사람도 설원을 맞는 마음만은 같습니다. Very good. I'm just starting to learn how to snowboard, but it's fun. Yeah, I'm just a beginner, but I've picked up a lot. I only fell once today, so that's positive. 아직 눈에 익숙치 않아 연신 넘어지고 눈밭에 뒹굴어도 기분은 최고입니다. 작년 시즌보다 눈이 많이 안 와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LA에서 2시간 거리에 이렇게 좋은 산이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눈이 더 온다고 하면 되게 거의 매주 올 것 같아요. 연말을 앞두고 겨울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 방학 기간을 이용해 방문한 학생들부터 주말과 휴가 기간 동안 나들이를 온 가족들까지 수만 명이 넘는 스키어와 스노우보드 애호가들이 스키장을 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혜리입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중국의 먹거리 파동은 유명하죠. 이번에도 먹거리 파동으로 소비자들의 불신을 샀습니다. 보통 병아리가 닭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00일. 하지만 중국의 한 양계장에서는 40일이면 충분합니다. 40天，大的都长到7年，6天，平原就得5年多钟哈。人家听那么点儿小东西，几颗整个30颗多钟个东西，人家长到5年。 항생제와 성장 촉진제 등 18가지 이상의 약물을 먹인 덕분입니다. 밤에도 불을 훤히 켜도 24시간 내내 사료를 먹게 했습니다. 你用俺们现在下水过了一段时间之后，你都不能再用俺们新了因为它细菌有耐药性，你再用它的话效果不好了你换一种，换成鲁米索，换福米好，再用效果比较好。 이렇게 속성으로 자란 닭의 건강이 온전할 리 없습니다. 체중 과부하로 심장에 무리가 오면서 급사한 닭들이 더미로 쌓여 있습니다. 超负荷，那人就好像有人实证属于那亚甲亢状态，它就属于亚甲生长太快了，但是内脏赶不上，供血有时候都赶不上。 살아남은 닭들은 중국 내 유명 패스트푸드점과 식당으로 매달 40톤씩 버젓이 공급됐습니다. 我想问一下，您给那个六合集团提供这个白羽鸡啊，大概有几年的时间了3年了吧。 문제는 항생제로 번복된 닭을 먹은 사람도 항생제에 내성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鸡它天天吃抗菌药，吃了抗菌药后，它鸡体内的一些细菌都对这些各种各样抗菌就是耐药的，甚至成为一个超级耐药菌。这个超级药菌通过食物链的话传播给我们人，对我们人就产生非常大的影响。 이번에도 중국 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툭하면 터져나오는 먹을거리 파동에 소비자들의 불신을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직 뉴욕시 경찰 53세 미국의 로드리게스가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사기를 벌여온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뉴욕주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추첨 시스템에 등록시켜 주겠다며 $300씩을 받았고 망명과 추방 유예 지원을 대신해주고 이를 검찰과 이민 관련 기관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1인당 $500에서 $1,000씩 부당하게 이익을 챙겼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호보큰역에서 맨해튼 33가역 구간과 조널 스퀘어역에서 맨해튼 33가역 구간에 한해 오는 31일 오후 10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후 10시까지 24시간 동안 한시적으로 패스트 트레인을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뉴아크 펜스테이션역에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 구간은 31일과 다음 달 1일 모두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운행됩니다.
동성애자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휘두른 22세 최모 씨와 22세 김모 씨가 증오범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2일 새벽 12시 30분쯤 맨해튼 14가 인근 게이바에 입장하려던 3명의 남성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해 부상을 입혔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올해 미국인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단어나 표현에 강남 스타일이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안 내는 정부 의존형 미국인들의 비율을 지칭하는 말로 미트 롬니 공화당 대선 후보가 비공개로 언급한 47%,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줄다리기 중인 재정절벽, 허리케인 샌디를 지칭하는 프랑켄스톰, 그리고 낮은 임금으로 자녀를 키워야 하는 웨이트리스맘이 선정됐습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 사람들은 기 때문에 망하는 사람보다 입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 말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수석 대변인으로 임명된 윤창중 씨를 두고 한 말인 듯 싶습니다. 박근혜 당선자는 국민 대통합을 강조하며 새로운 정치 시대의 개막을 외쳐왔습니다. 그런데 첫 인선이라고 하는 그것도 당선인의 얼굴과 입이 되어줄 수석 대변인이 막말과 망언을 일삼은 극우 논객을 선임했다 해서 박근혜 당선인의 출범이 시작부터 삐그덕거리며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수석 대변인으로 선임된 윤창중은 누구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는 지난 1992년 세계일보 정치부 기자 시절 노태우 정권의 청와대 정무비서실로 옮겼다가 정권이 끝나면서 신문사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지난 1997년에는 이회창 대선 후보 언론 담당으로 갔다가 선거에 패배하자 문화일보 정치 담당 논설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칼럼 세상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극우 논객으로 활동을 하다가 박근혜 당선인의 수석 대변인 자리를 꿰찬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윤창중 씨는 그간의 행적으로 볼 때 정치 권력으로 들어가기 위한 극우 논객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은 그의 막말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칼럼과 방송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정치인들에게 정치적 창녀라는 극언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에게는 전냄새가 풀풀 나는 더러운 장사치라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박근혜 당선인에게 투표하지 않은 48%의 국민은 반대한민국 세력이고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는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다 한술 더 떠 문재인이 당선되면 종북시대의 거대한 서막이 열릴 것이라는 최소한의 언론인으로서 품격을 상실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있을 수 없는 망언을 일삼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윤창중 수석 대변인 임명자는 변명이라고 늘어놓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도 쓴소리를 한 적이 있다. 칼럼의 앞뒤를 보면 나는 공평한 평론을 했다며 억지로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보수였던 진보였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 대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당선인의 생각과 적합하지 않는 그야말로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인물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물을 대통령 당선인의 수석 대변인으로 임명하고 국민과의 소통의 창구 역할을 맡기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거니와 박 당선자의 국민 대통합 주장의 진정성에 의심이 갑니다. 그동안 많은 정치인들은 상생을 외쳐왔지만 실천하지 않은 수많은 정치인들로부터 국민들은 많은 상처를 받아왔습니다. 박근혜 당선자에게 기대를 거는 것은 갈등과 반목으로 분열된 대한민국 국민들을 하나로 만드는 대통합을 이루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상생하는 나라로 태어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편이 아닌 사람은 모두 극악한 적으로 몰아대며 입술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자를 수석 대변인으로 임명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루고자 하는
국민 대통합의 뜻과 맞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새 정부는 인사가 만사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깨우치고 윤창중 임명자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진정으로 새 정부의 당선인을 위하고 대통합을 위한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한두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44도, 섭씨 6도, 밤 최저 기온은 30도, 섭씨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그러나 토요일은 다시 흐려지면서 눈이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